백티우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화책을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만화책 중에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안 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를 보면 세계관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등가교환이죠. 만화 자체가 연금술이기 때문에 사물을 만들어내거나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값진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값진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어도 되지만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을 재료로 희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을 하나 살리고 싶으면 그 생명의 가치와 똑같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낮에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차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용을 보면 자꾸 뭘 주겠답니다. 기호 몇 번을 뽑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좋은 건 다 해주겠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심성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 뭘 제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200만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사람을 뽑는 게 낫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5천만원 1억원 준다고 하죠. 정치인들은 뭘 생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돈을 걷어다가 잘 분배를 하는 사람이죠. 돈을 쓰겠다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같은 크기의 돈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삼성 이재용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인 재산을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뭐 그런 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 재산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걷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만원씩을 주려고 하면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줄 100만원을 가져와야만 하고 그 100만원은 현금으로 걷든 간접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든 어쨌든 이 나라의 국민인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가교환이죠. 여러분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원 가치의 무엇인가를 나라가 가져가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부자놈들 돈을 빼앗아서 나한테 준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 부자놈들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옛날에나 과일가게 하나만 차려도 온 식구가 다 먹고 살고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았지, 지금 동네 나가보면 자영업자들 다 적자의 폐업각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옛날에나 기득권이고 부자고 아이고 원장님 소리 듣고 살았지, 제가 아는 원장님들 중에도 지금 힘들어서 폐업을 고려하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영업자들이 저 부자놈들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보다 더 못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럼 공장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중소기업 사장하면 진짜 장난 아니었죠. 사장이 아니라 공장장 정도만 돼도 돈도 엄청나고 파워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웬만하면 다 빚에 허덕이고 지금은 한 달 돈줄 막히면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곳이 많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부자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놈들, 비리 저질러서 돈 많이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떼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더러운 인간 집단, 이런 존재는 이제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이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자꾸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겁니다. 고기가 맛있다고 멸종위기 동물을 자꾸 잡아먹으면 그 동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많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다 주저앉아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부자도 별로 없고 거들 돈도 별로 없는데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서 생겨야 주죠. 정치인들은 뭘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걷어서 쓰는 사람인데 돈을 쓰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그만큼 돈을 걷어야 하는 겁니다. 등가 교환이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걷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내야 합니다. 전기료를 올리면 여러분 집의 전기료가 오를 것이고 4대 보험료를 올리면 여러분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저기 돈을 풀어서 해결하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라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5천원 하던 국밥이 만원으로 따블이 됐으면 200만원 하던 여러분 실수령액이 100만원으로 반토막된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100만원씩 매달 걷어가는 것과 똑같죠.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돈 빼앗을 부자들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걷어서 쓰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뭔가를 해주겠다고 할 때는 그만큼을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준다고 하는 것들, 그거랑 똑같은 가치의 것들이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주머니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보고 침을 흘리느라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을 못 보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의심이라는 것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